자, 오토캐드 설치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로 여러분 가보시고요. 여기서 여러분 트라이얼 버전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31일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021 버전까지 나와 있네요. 내년까지 나와 있어요. 캐드가 이게 또 특이하게 한 해를 앞서갑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2021 버전 써주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땐 2000년대 이후 버전이면 여러분들이 활용하는데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어떤 UI라든가 아니면 고급한 기능들이 일부 바뀌었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로서는 좀 알 수가 없죠. 자, 32비트, 64비트 여러분 컴퓨터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스톨 들어갑니다. I agree 외에 무슨 옵션이 있겠습니까? I agree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은 다운이 시작됩니다. 다운에도 한참 걸려요. 3.7기가가 넘기 때문에 다운에 한참 걸립니다. 자, 다운이 되셨으면 여러분 압축을 푸시고 압축을 먼저 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인스톨이 이제 그제서야 시작이 되죠. 이렇게. 자, 한참 기다려 주셔야 되고 인스톨을 이제 또 눌러 주셔야지 이제 진짜로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파일이 프로그램으로 인스톨이 시작됩니다. 눌러 주시고요. 17단계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려요. 여러분 여기서 걸어 놓으시고 어디 갔다 오셔도 됩니다. 예, 저는 편집을 했기 때문에 금방 설치가 됐고요. 여러가지 부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크게 뭐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오토캐드 2021이 있으면 클릭하시고요. 그럼 드디어 이제 캐드와의 첫 만남이 시작됩니다. 저도 2021년 버전은 처음 켜보는데요. 사실 뭐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오케이 하고 들어가시면은 캐드의 왁구란 표현은 좀 그렇고 UI가 역시 이렇게 생겼습니다. 큰 모눈으로 되어 있는 좌표판 그 위에 이제 자잘한 아이콘과 여러 가지 메뉴들 그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럼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 대부분의 이제 그래픽 프로그램이 다 동일한데요. 캐드는 근데 거기에 좀 하나의 요소가 조금 더 들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아시겠지만 맨 위에는 탭 형태로 되어 있는 이제 일종의 풀다운 메뉴가 되어 있어요. 그 풀다운 메뉴란 말도 이제 옛날 얘기고요. 풀다운 메뉴가 옛날에는 이렇게 딱 누르면 쭉 이렇게 여러 개의 명령어들이 쭉 밑으로 이제 텍스트로 떴죠. 근데 요새는 대부분 그냥 아이콘으로 옆으로 열리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풀다운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어쨌든 홈에서부터 쭉 클릭을 해보면은 그 계열의 여러 명령이나 옵션들이 아이콘 형태로 쭉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근데 명령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특별히 캐드 같은 경우는 어떤 도형이나 오브젝트를 그리는 명령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디가 있는가 일단 살펴보면 이번엔 또 특이하게 홈으로 가 있네. 오토캐드사 얘네들 무슨 생각인지 때로는 모르겠어요. 그 자꾸 바꾸긴 하는데 그게 발전인지는 잘 모르겠어. 원래는 이렇게 이제 드로우라는 탭이 여기 있어가지고 보통 드로우라는 탭이 여기 있어. 아마 지금도 컨피규레이션 아마 자기가 직접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기본으로 이제 디폴트로 나와 있는 옵션이 이렇다는 겁니다. 보면은 홈 내부에 이제 드로우 명령이 있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선 그리고 뭐 곡선 그리고 원 그리고 이런 명령어들 기본적인 오브젝트를 그린 명령문들이 쭉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 다듬기 위한 명령들도 쭉 있고 그 다음에 뭐 삽입과 관련된 것들, 애노테이션과 관련된 것들 뭐 등등등등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일단 여러분 캐드의 기초에선 주로 이제 홈에 있는 것들을 많이 써야 되겠죠. 저도 굉장히 좀 어색하네요. 홈 밑에 홈이란 탭이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명령이 있다는 것들이 좀 어색한데 어쨌든 홈 내부에 기초적인 우리가 써야 되는 대부분의 것들이 몰려있는 형태로 아마 구성이 된 걸로 이해를 합니다. 일단 여러분도 거기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명령어 풀다운 밑에 메뉴의 아이콘 바들 그 다음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일종의 도화지죠. 그림판이 되겠고요. 자, 요 그림판에는 한쪽에는요 좌표 개념을 가지는 XY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XY 축에 따라서 이게 하나의 좌표 체계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실제로 요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움직이면요 여기에는 실제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 이 점이 XY 값에 의해서 점 하나하나가 좌표값이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을 찍고 다른 한 점을 찍으면요 이게 하나의 선이기 이전에 두 개의 좌표를 연결하는 하나의 벡터다 이런 개념으로 그림이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좌표 개념과 또 무관하게 동서남북 어디에서부터 이 그림을 지켜보느냐 하는 어떤
뭐라 그러죠? 뷰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정사각형 부분이 있고, 이건 나중에 우리가 입체나 이런 걸 배울 때 아마 좀 더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화면 구성을 복잡하게 하는 것들은 밑에 탭으로 가면은 또 뭔가 조그만 아이콘들이 있어요. 자, 요 아이콘들은 그림을 그리는 명령이라기보다는요, 이 그림을 그리는 판때기의 어떤 성질을 좀 다르게 하는 그런 기능들의 탭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수업에서는 기능 탭, 펑셔널 탭이라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해둡시다. 펑셔널 탭들이다. 자, 이런 것들 어쨌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여러분들이 동등하게 보는 것들인데, 다만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지 못하는 한 요소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여기 보면 나타나는 타이퍼 코맨드라고 되어 있죠. 명령문을 칠 수 있는 한 줄이에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을 뿐 직접 키를 쳐가지고 우리가 어떤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건 맞죠. 예를 들어서 뭐 포토샵이나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V를 치면은 갑자기 손바닥 모양이 나온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단축키잖아요. 자, 그런 개념이 원래 CAD에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내가 여기다가 자, 여기다 클릭을 한 다음에 쳐도 되고요. 아니면 클릭하지 않고 그냥 화면을 이렇게 더듬다가 갑자기 L 쳐도 화면에 L이 표현이 되죠. 여기 친 거랑 마찬가지예요. L 딱 쳤더니만 L과 관련된 명령을 지가 알아서 쭉 리스트를 찾고 있죠. 어쨌든 나는 그냥 L만 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럼 뭔 일이 생겨요? 일단 아무것도 안 생겼죠. 하지만 아까 L이라는 그 문자 자체가 라인, 말하자면 선을 그리는 명령을 취하기 위한 단축키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나는 L을 치고 엔터를 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라인 하나를 그릴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클릭하면은 아까랑 달리 벌써 뭔가 하나 선이 시작됐죠. 자, 클릭하는 순간 한 선의 시작점은 이미 그 좌표가 지정됐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점을 내가 찍는 단계로 벌써 왔다는 얘기예요. 찍어볼까요? 찍고 나서도 그 선은 여전히 살아있죠? 근데 더 이상 선을 그리고 싶지 않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엔터를 쳐서 나가게 되면은 선 하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눈치챘을 것 같은 CAD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비밀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도형, 지오메트리를 그리고 싶을 때 그 지오메트리의 영어 단어 그 자체가 그걸 그리는 명령문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찾아서 클릭해서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한 키를 통해서 그 단어를 치시면 그 도형이 그려진다는 것이죠. 아까 지금 L만 쳤지만 라인이죠. 이게 실제로 해서 라인을 치면 라인이 된 것처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 렉탱글이죠. 렉탱글 쳐보면 자, 한 점 찍고 이게 렉탱글이 저절로 형성이 되네요. 뭐 정사각형이야 렉탱글 중에 하나니까 그냥 그렇게 그리면 될 것 같고, 원도 가능할 것 같죠. 왠지 원 하면 서클 CIRCL이 치시면은 원을 그리는 방법은 그런데 왠지 중심점하고 반지름을 찍을 것 같은데 역시 짐작대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도형의 오브젝트, 지오메트리의 단어 자체가 명령문이 된다. 그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들을 직접 지금부터 벌써 그릴 수가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여러분 3차원 세계로 가면요. 나중에 3차원 도형도 여러분 가겠지만 제가 잠깐만 3차원 좌표로 바꿔볼게요. 지금 여기 X, Y, Z까지 생기면서 지금 3차원으로 지금 보이게 됐어요. 여기가 벌판입니다. 벌판 위에다 지금 2차원 그림은 그 벌판 위에 놓여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그러면은 3차원 도형, 3차원 오브젝트 중에 여러분들이 단어를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원뿔 하면 실린더라고 그러는데 CYLINDER 실린더 쳐보니까 먹히네 진짜. 밑바닥도 원, 그 다음에 높이 기둥이 돼버렸죠. 기둥 실린더가 됐고, 또 뭘 해볼까? 콘도 될까요? 콘 원뿔? 콘도 있네. 보니까 있어. 클릭하고 바닥은 원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만 올려주는 게 되는 거죠. 땅으로 꺼질 수는 없으니까 위로 올라오면 이렇게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여러분 해보시면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심지어는 웨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웨지 감자 여러분 아시죠? 쐐기 모양인데 쐐기 모양은 밑바닥은 이런 직사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한쪽만 이렇게 올라가는 꼴이죠. 이렇게. 별의별 게 다 드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지오메트리의 명칭, 단어 자체가 명령어다라는 것만 알면은 굉장히 많은 도형들이 2차원이고 3차원이고 다 구현이 가능하다. 물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합하고 편집하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현재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도형들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기왕 3차원 온 김에 이것들을 조금 더 한번 입체감 있게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지금 뷰로 가면요, 팔레트로 가면은 비주얼 스타일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보는 스타일에 대한 어떤 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클릭해 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걸 클릭해 봤더니만은 자, 지금 음영이 약간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음영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서 약간 3차원적인 도형들의 느낌이 좀 더 나고 있죠. 물론 2차원은 그대로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2차원과 3차원의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상당수 익힌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특별하게 이제 CAD 같은 경우는 이제 명령어를 직접 치는 창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싶어 하는 것들, 우리가 입력하고 싶어 하는 명령문들을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입력을 할 수가 있다. 첫째는 뭐냐? 메뉴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클릭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라인이라는 명령문을 L을 쳐가지고 넣었지만 여기 보니까 실제로 또 라인이 있기도 있죠. 맨 왼쪽에. 자, 이걸 클릭해 봅시다. 이걸 클릭해도 역시 동일한 라인 명령문이 먹게 되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메뉴에서 아이콘을 찾아서 클릭할 수도 있고, 동일한 명령을 L을 치고 엔터를 쳐가지고 직접 라인을 넣을 수도 있고,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초보분들 그리고 쉬운 길 가길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인이 어딜지 막 이렇게 찾아볼 거란 얘기죠. 찾아보고 여기 있구나,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할 거란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당연히 속도나 아니면은 능숙성 이런 걸로 볼 때 훨씬 뒤졌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명령문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한다. 다만 라인처럼 많이 쓰는 것들은 일일이 라인이라고 하나 그때그때마다 치게 만들어 놓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보통 핫키가 존재해요. 핫키라기보다는 단축 명령어가 존재해요. 그래서 라인 같이 많이 쓰는 건 L만 쳐도 라인이 딱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이 그냥 먹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해도 이제 라인이 역시 먹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될 바는 뭐냐? 항상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알아놓게 되는 거. 단축키는요, 많이 쓰는 건 한 글자이고요, 조금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글자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명령어들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단축키를 기억해서 타이핑을 해서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CAD를 마스터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본 조작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 얘기를 지금 했고요. 그래서 뭐 풀다운 메뉴, 그 다음에 아이콘, 명령어 입력 방법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언두나 리듀, 엔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제가 굳이 직접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파악 가능하죠. 다른 프로그램에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했던 명령을 취소하는 방법, 뭐 컨트롤 Z나 마찬가지죠. 리두 하는 방법,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해도 CAD에서 이제 명령문으로 작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지금 하고 있던 명령문이 일단 끝나요. 근데 스페이스를 치면 아까 끊었던 명령문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걸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자, L 치고 라인을 하고 있다. 다 그렸어. 끝났어. 엔터를 칩니다. 엔터. 끝났죠? 근데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엔터를 치거나 스페이스를 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네가 썼던 명령이 라인이지, 다시 살려줄게 하고 다시 라인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엔터 쳐요? 일단 라인 끝났죠? 다시 엔터 치면은 또 라인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엔터를 치면 아까 썼던 방금 전에 이제 끊기 전에 썼던 명령이 다시 한번 바로 입력이 되더라. 그래서 특별히 건축 도면 같은 경우는요, 라인을 그리다가 끊고 다른 데 가서 또 라인 그리고 또 라인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L을 쳐넣느냐? 그렇지 않죠. 그때 다시 엔터만 쳐넣으면 이전에 썼던 명령을 그대로 반복시켜 준다. 그런 간단한 팁인데, 요 간단한 팁이지만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첫 부분부터 넣어 놓은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가 얘는 끊는 역할도 하고 다시 시작하는 역할도 했네.
근데 끊는 것만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escape 키는 모든 명령어를 이제 끊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인을 그리다 끊고 싶다, escape을 치면은 바로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escape도 역시 enter랑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보면은 커서가 있고 커서의 좌표와 각도 개념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라인을 하나 그렸을 때 우리는 몰라도 지금 여기 보면 요 하나 점 하나하나가 다 좌표가 있다라고 그랬죠. 좌표가 있을 뿐 아니라 지금 가다 보면은 자, 요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40도라는 각도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인지가 벌써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1788점 어쩌고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도형을 그릴 때 얘네들이 이 커서를 부지런히 이제 CAD 프로그램 따라가면서 이 길이하고 각도,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 주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CAD 프로그램 우리가 쓰는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다른 일러스트나 이런 걸로 우리가 건물 설계를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이 개념 때문이라는 거예요. CAD가 거추장스럽고 번잡하지만은 CAD 같은 경우 수학적으로 그 오브젝트의 위치, 좌표, 각도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측정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정교한 어떤 도면이 가능하다. 근데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색채 넣고 뭐 화면에 어떤 패턴 넣고 이런 것들은 뭐 잘 쓰일 만하게 되어 있지만 이런 또 좌표 개념들, 선의 어떤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움직임의 표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설계나 기계 설계 같은 것들은 보통 CAD로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수학적인 엄밀성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리고 기본 선 명령으로 들어가 봅시다. 일단 우리가 라인에 대한 명령어는 배웠죠. 그러니까 L 치면 라인이 돼요. 선을 그리는 것들. 모든 도형들이 사실 선에서부터 출발하죠. 우리가 점을 가지고 오브젝트를 만드는 경우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2차원이든 3차원이든 선을 가지고 표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을 잘 다루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라인을 치면 여러분들이 선을 그릴 수 있게 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선을 그릴 때 라인보다도 더 많이 이용해야 되는 명령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P라인이라는 건데요. 이 전체 명령어는 폴리라인을 얘기해요. 폴리라인. 폴리라인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라인이라는 얘기인데 걔는 그리고 단축어가 P가 하나 더 붙어서요. PL이라고 쳐야 돼요. 일단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림들을 저는 지금 여기 손바닥이 나오고 있죠. 손바닥은 뭐냐면 지금 명령어를 쳐도 되는데 명령어 말고 직접 이제 여러분들이 키로 바로 하려면요, 마우스 한가운데는 휠 버튼 있죠. 걔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 그럼 화면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려놓은 것들을 옆으로 좀 집어넣어 놓고 좌표를 우리가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새롭게 뭘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다가 일단은 반을 딱 그어가지고요, 이쪽에는 라인 L 치고, 라인이죠. 그럼 라인 가지고 여러 라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자, 요쪽에는 그럼 우리가 PL을 한번 쳐볼까요? PL 폴리라인입니다. PL 단축키 PL 치고 자, 그려봐요. 뭐 이것도 똑같이 연속적인 라인들이 그냥 계속 나오네. 엔터를 치고 끝내봅시다. 뭐 라인이나 폴리라인이나 지금 형태상으로 다를 게 없는데 그냥 여러 개의 라인들이 그냥 생기는 것들인데, 자, 뭐가 다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클릭하면은 그 그려진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클릭. 자, 요 부분이 선택이 됐어요. 자, 요거는 CAD에서는 요거 하나를,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요 한 부분을 갖다가 한 세그먼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라인이면서 한 세그먼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폴리라인으로 가서 이제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세그먼트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뭐지? 저는 요 세그먼트를 선택하려고 이렇게 클릭하는데 전체가 선택돼 버렸네. 전체가 생긴 거로는 비슷하지만 내부적인 구조로는 차이가 있구나.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라인으로 된 거는 개별 라인들이 하나하나에 다 독립된 세그먼트라는 거야. 실제로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보세요. 딜리트 지워집니다. 그러면은 엉뚱한 걸 지웠네. 잠깐만요. 자, 클릭한 다음에 지워. 얘만 없어지죠. 얘만.
자, 선택한 세그먼트가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지워도 걔만 없어져요. 근데 폴리라인은 애시당초에 전체가 하나의 독립된 세그먼트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의 어떤 덩어리이기 때문에 지워도 같이 지워지더라는 거예요. 자, 무슨 차이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폴리라인은 전체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거대한 다각선이다. 우리가 어떤 3차원 도형 어떤 하나의 덩어리인 오브젝트를 만들려면은 라인이 많이 이용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폴리라인이 많이 이용되겠습니까? 폴리라인이겠죠? 왜냐? 우리가 그리는 도형이라는 건요, 다각형이에요. 예를 들어 사각형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사각형. 자, 사각형을 내가 라인으로 그렸다, 이렇게. 사각형이에요. 근데 지워보니까 하나만 지워져. 실제로 사각형이 아니라 4개의 선이 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근데 폴리라인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사각형이에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사각형으로 다 선택이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닫혀있는 회곡선, 다각형, 도형 이런 걸 그릴 때는 일단 대부분의 경우 폴리라인을 써서 그려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그린다, 오브젝트가 되는 기본 밑바탕을 여러분들이 갖춘다라고 할 땐 대부분 폴리라인을 통해서 그리게 됩니다. 다만 그럼 라인은 어떤 경우에 많이 쓰느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편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축 설계 도면을 친다, 도면 자체를 그린다고 할 때는 그 도면 자체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 뿐이지 그 위에다 바로 도형을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오히려 한 선 한 선이 분리가 되어 있는 라인을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선들이 너무 여러 개가 겹치고 어느 게 어느 거랑 붙어 있는지 불명확할 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일단 건축 설계 도면 자체는 라인을 써서 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위에 올라가는 어떤 실제로 건물의 도형을 만들고 거기다 입체를 입히고 벽을 올리고 기둥을 올리고 지붕을 올리고 하는 이런 모델링 과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폴리라인을 써서 이런 다각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작업을 할 수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는 기본적인 오브젝트는 사실은 대부분 폴리라인을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라인 같은 경우는 독립된 세그먼트, 폴리라인은 전체가 연결된 하나의 세그먼트. 그렇기 때문에 다각형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폴리라인, PL을 쓴다.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설계 도면 자체를 표현할 때는 라인을 써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더 수월할 때가 많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고 넘어가도록 합시다.